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13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이유미 씨의 가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더 깊은 성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죄가 인정이 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철저히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유미 씨 행위는 법의 잣대 이전에 국민의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짜 증거에 우리 당이 속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처절하게 책임과 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정략적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당은 한 줌 의혹이 없이 철저히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당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협력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아들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검찰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과잉 수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 이러한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유미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패권적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정치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거나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혹시라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나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짓을 선동하면서 국민의당을 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의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제 국방장관, 교육부총리,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인사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과 허탈 뿐입니다. 온통 불법, 비리투성이, 코드, 고운 인사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캠프를 위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해도 너무한 인사입니다. 검찰 수사받을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는 청와대와
청와대의 배짱과 뻔뻔함에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아니라 국방부의 정치화, 국방계획이 아니라 방산비리 복마전이 될 것이 뻔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방산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비춰보면 송영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군의 명예를 위해, 국방계획을 위해, 국방문민화를 위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또 후보도 자진 사퇴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부 총리, 선거 공신을 챙겨주려는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대통령은 챙겨야 합니다. 교육부 수장이 논문 표절에 대해 끝내 반성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사 배제 5원칙 파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 1호입니다. 5월 10일 취임식 날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히 챙기고 지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인사를 비리 있는 사람 중에서만 고르고 청문 요청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논문 표절, 음주운전, 자녀 취업 특혜, 위장 전입 등 온통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인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인사 참사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 배제 5원칙을 파괴했으면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문재인 캠프에게만 열려있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친문 패권으로 얼룩이 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민당은 부적격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 인사의 장관 임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전국 파행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오해를 명명백백히 불식시켜서 한미 공조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총 4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을 발표했듯이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한 투자 그리고 한국산 제품 구입으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인 성과도 이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김용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은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정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도덕성 및 자질과 역량에 큰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는 결국 국정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어제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조차 못한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 자문료, 상습적인 거짓말 등 도덕적 음결은 국민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서고 특히 국가안보를 담당할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편향성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후보자 측의 제출 거부로 초래된 후보자 검증 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가 후보자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더 늦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 자질과 역량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진상조사단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성역 없는 조사, 또 진실규명을 다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어떻게 국명추진단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검증을 했으며 발표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발표 전후에 당 지도부에 어떻게 상의 또는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준서 씨에 대한 오전의 조사 과정에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그 이후에 박지원 대표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조사단장으로서 제 양심을 걸고 사실만을 얘기하겠다는 결심에 서 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미 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강제 수사력을 가진 검찰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검찰보다 먼저 진상조사 결과를 얘기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다는 당내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국민만을 보고 정도를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에 국치가 있다면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에게는 이 사건은 저는 당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치 앞에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당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이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일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성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비대위원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저의 발언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어의 가벼움의 표상이 되어버린 김웅걸 씨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탁한 선거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침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공당에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 가능한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음성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이 느낄 국민의당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수습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당내에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당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무책임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내 40석의 의석을 가진 공당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 사안의 불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국민적 사과가 필요하며
대선 후보 차원에서는 상대 후보와 국민에게 도의적 사과를 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마치 남 얘기하듯 당을 해체해야 한다, 후보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무슨 의도이며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특정 소수를 위해 탄생한 정당이 아니며 지도부가 당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이 아닙니다. 기존 양대 정당의 무능과 대립의 환멸을 느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당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당원을 결속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해체와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은퇴가 목표가 아니라면 검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은 발언을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원과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당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웅걸 씨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김웅걸 씨는 어제와 그제 자신의 SNS에 안철수 씨가 권력욕에 눈이 멀더니 이젠 아예 염치나 양심 같은 건 버리기로 작정했다. 언론이 띄워주고 문제점을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부실한 제품이 명품으로 둔갑하는 안철수 신화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법과 규범, 도덕과 양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김웅걸 씨는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를 생각하고 국민적 존경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도 김웅걸 씨의 말은 우리 정치의 후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공존은 사라지고 민주적 토양을 허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김웅걸 씨는 상대 진영을 공존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더 나은 삶의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협력과 공존의 가치로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 정부의 인사당맥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당맥상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게 지금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각종 정책이 지금 시행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각 처부에 대통령께서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관장 평가를 하겠다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는 정책을 정말로 기가 막힌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기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어제도 정책 원내대표에서 제 말씀을 일부 했는데 국방부가 작년까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병역 대체복무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 가면 인구절벽에 의해서 병역 보충이 제대로 될지 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리고 더욱이 별별 방법으로 병역을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원정 출산이 있는가 하면
부유층은 장기 외국 체류하면서 국적을 바꿔가면서까지 하고 심지어는 자해를 해가지고 신체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권고를 하는 일인지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역 거부가 양심에 의한 행동으로 포장되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병역 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먼저 병역 거부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가치 편향적인 용어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의무 대상자들은 그러면 비양심적이라는 말입니까? 언어의 유의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39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또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역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 이유인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양심이 아닌 신념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병역 거부자 가운데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신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역 거부의 이유가 헌법상 양심보다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전쟁으로 잠시 적과 서로 휴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의시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에 달한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을 위해 절대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며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병역 거부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병역 기피자만 양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를 여러분들이 되돌이켜보면 안보는 결코 말로써 외치는 구호만으로 끝일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국방부는 국방장관을 임명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충성한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